안녕하세요. 배제곱 물리를 맡은 로고스 과학 강사 홍남정입니다. 먼저 저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화여대학교 물리교육을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통합과학을 복수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수석 졸업을 했고요. 이전에는 대치파이만에서 영재, 과고, 인사 입시를 주로 전담을 하면서 대학 물리학까지 다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물리 시력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여러분들은 그 물리학이라는 과목 자체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보다는 이 배제곱 물리학이 다른 학교 물리학에 비해서 어떤 차이가 나는지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배제곱 물리학의 일반적인 특징들을 살펴보고요. 그래서 배제곱 물리학이 핵심적으로 다른 게 뭔지 그 핵심적인 내용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문항수는요. 대체로 22문항에서 26문항까지입니다. 객관식의 경우에는 20문항에서 23문항인데 일반적으로 역학의 경우는 20문항까지 나오고요. 나머지 파트는 21문항에서 23문항까지 나오게 됩니다. 서술형의 문제의 경우 2문항에서 4문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학은 일반적으로 2문항 그리고 나머지 파트의 경우 3문항, 4문항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문항수는 고정되어 있지 않지만 배점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객관식은 80점, 서술형은 20점으로 고정되어 있고요. 난이도는 굉장히 어려워요. 완전히 상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배제곱 물리학은 그 배제곱 통합과학 여러분 많이 겪어오셨을 텐데 그 통합과학보다도 훨씬 더 어렵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전체적인 그 문제를 보시면 다 고3용 문제로만 출제가 됩니다. 고2 과목이지만 고2 문제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전부 다 한 문항도 빠짐없이 고3 수준으로 출제가 되고요. 물리는 암기 파트랑은 조금 동떨어진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확인하셔야지만 되는데 여러분의 교과서는 동아출판입니다. 네, 그럼 배제곱 물리학의 핵심적인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타 학교보다 문제 수도 많고요. 그리고 출제 범위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수를 보시면 아까 22문항에서 26 정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통합과학 문제수 생각해보세요. 이 정도지 않았나요? 그 통합과학과 비슷한 개수의 문제를 더 높은 난이도의 문제들로 풀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시간이 부족하겠죠. 다른 학교들과 비교를 해보시면 다른 학교는 한 20문제인 것도 많고요. 22문제까지 가곤 합니다. 그런 학교들의 경우 서술형 문제도 쉽습니다. 여러분들과 달리.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압박이 훨씬 덜한데 우리는 문제수도 많은데 난이도도 높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서술형 역시나 소문제가 평균적으로 2개에서 3개씩은 기본적으로 딸려있기 때문에 그냥 문제수 엄청 많고 난이도도 높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빨리 풀어야 되겠구나 라는 거 명심하셔야지만 되겠죠. 그 다음 출제 범위가 많다라는 부분 체크하셔야지만 되는데요. 먼저 다른 학교들은요. 평균적으로 1학기 중간고사 때 3단원에 해당하는 운동량 정도 파트까지 많이 나가고요. 4단원에 해당하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까지 나가는 학교들도 꽤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역학적 에너지 보존까지 나가는 것 당연하고요. 그 뒤에 10파트를 나가는데 10파트도 2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2개의 10파트 다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단원들을 집약해서 나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진도가 빨리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2학기 중간고사까지 보통 평균적으로 진도를 다 마무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2학기 기말 때는 역학이 출제되게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학기 중간고사까지는 파동까지 끝나요. 그리고 그 끝에 약간의 암기 파트에 해당하는 현대물리가 남거든요. 그 현대물리에 역학을 얹어서 시험을 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모든 문항이 수능 특강 혹은 수능 혹은 모평의 반영 문제가 출제됩니다. 여기서 모의평가는 당연히 고3용 모의평가가 되겠죠. 고2 거는 안 나와요. 일단 문제 한번 보시면 여기 올해의 1학기 중간고사 문제예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올해의 수능 특강 3점짜리 문제입니다. 문제 내용이 완전히 동일한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자료의 내용까지 완전히 동일하고요. 밑에 부분, 보기 부분이 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여기 디귿을 보시면 받은 일, 두 구간에서의 받은 일을 비교하는 부분이 디귿인데 이 문제도 결국은 각 과정에서의 받은 일 혹은 한 일을 비교하라 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디귿과 똑같은 보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디귿을 풀려면 기억도 알고 니은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결국은 저 문제는 이 문제랑 똑같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수특 그리고 수능 그리고 모의평가에서 다 변형 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이 수능 특강 변형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수능 특강의 3점 문제가 73%나 되고요.
수능 특강 이전 문제는 4% 정도 나와요. 이 4%라는 건 한 문제 혹은 두 문제를 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0%에서 30% 못 되는 퍼센트는 거의 모의평가 혹은 수능에서 차지하게 되는데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요거는 지금 올해의 1학기 중간고사 기준으로 써놓은 건데요. 이렇게 출제가 되어서 수능 특강 아주 중점적으로 봐야 되겠구나라는 걸 체크하시면 되겠죠. 역학은 전 문제 빠짐없이 3점짜리에서 나오고요. 10파트랑 그 이후 파트들은 2점짜리가 간혹 한두 문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능과 모의평가 변형 문제 역시 문제들을 어려운 걸 골라오세요. 1학기 중간고사 때에도 수능 혹은 모의평가 변형 문제가 4문제 정도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 4문제가 다 19번 아니면 20번입니다. 완전 킬러 문제만 골라서 내신다는 거죠. 3월 학력평가에서 문제를 뽑아오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2018년 수능에서 가져오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문제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은 뭐 자이스토리라든지 마라톤이라든지 이런 기출문제집 문제들도 풀어보셔야 된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문제의 난이도는 높은 걸 골라오시지만 그거를 많이 바꾸진 않으세요. 문제는 그대로 두고 보기만 바꾼 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숫자나 문자의 값만 조금 바꾸신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문제들을 거의 외우다시피 공부를 하신다면 이 문제들 빨리 풀 수 있겠구나 라는 거 체크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 추가적으로 학교에서 프린트를 드려요. 그 프린트에는 추가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 추가 문제의 난이도는 높은 편입니다. 근데 역학의 파트의 경우는 조금 반영을 잘 안 하시는 편이고요. 거의 안 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파트들은 꽤 반영을 하시기 때문에 그 프린트도 꼼꼼히 살피셔야지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배제고 물력은 양도 많고 출제 범위도 많고 문제도 많고 하기 때문에 시간도 모자란데 난이도도 높은 시험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문제가 수능 특강에서 변형 문제이고 혹은 나머지는 수능 그리고 모평의 변형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결론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배제고 물리학을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기출을 계속 반복하면 되겠구나. 내가 완전히 달달 외울 정도로 반복해서 그 논리 구조 자체를 외워놓는다면 약간의 숫자를 바꾸고 변형을 하더라도 내가 쉽게 풀어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시간이 분명히 부족한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빠르고 가장 체계적인 가장 간결한 풀이법을 사용하셔야지만 된다라는 교훈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간결한 풀이를 위한 간결한 물리란 무엇인지를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결한 물리라는 것은 3단계로 구성이 되는데요. 먼저 물리어를 이해하셔야지만 됩니다. 물리에서만 사용되는 관용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문제의 경우 지금 물체의 운동에너지가 가장 큰 지점은 뭐니? 라고 묻고 있지만 실제로 묻고 싶은 거는 운동에너지가 아니에요. 알짜 힘을 분석해야지만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지금 출제자가 이걸 노리고 있구나 라는 걸 빠르게 판단을 하시려면 그 관용적인 표현들을 익혀두셔야지만 되겠죠. 두 번째로는 개념을 구조화하시는 건데요. 그 개념을 구조화한다 라는 말의 의미는 개념 간의 관계를 파악해서 이것들을 정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런 접근 방식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유목화한 다음 쫙 정리하실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거죠. 그런 게 되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체계적인 풀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문제의 경우 지금 문제 조건에 힘을 t초 동안 받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힘과 시간이 나올 때에는 우리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좋겠구나 라는 거 판단하셔야지만 되고요. 그럼 결국은 운동량이라는 형태로 답이 나오게 되니까 나한테 문제는 운동에너지로 묻고 있으니까 이 운동량과 운동에너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사용해서 답을 변형해줘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판단하셔야지만 됩니다. 이렇게 문제의 조건을 뜯으면서 그것을 찾아내실 수 있도록 이 각각의 개념들이 쫙 다 정리되어 있어야지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강조드리고 싶어요. 빠른 풀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에요. 일관식을 이용해서 나타내시고 B로 푸셔야지만 됩니다. 자, 가장 간단해 보이는 예시들로 가져왔는데요. 지금 두 상황 보시면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차이만 있냐면 오로지 속력의 차이만 있습니다. 근데 이런 두 가지 상황을 보고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풀이는 각각의 상황에 대한 각각의 식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형태의 식이 될 텐데 너무 시간이 소모적이지 않을까요? 근데 이것들을 어차피 속력만 다르니까 속력을 V라는 일반화된 문자로 놓은 다음에 이렇게 문자로 식을 쓰시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속력과 그 변수와의 관계만 뽑아내고 나면
나머지는 B로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나면 아주 간단한 심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일반화된 식을 사용을 하시고 B로 풀어야 된다는 거는 꼭 좀 새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그 배제곱 물리를 섭렵하기 위해서는 간결한 풀이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본 유형을 익히실 수 있는 워크북을 푸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매주에 30에서 50문제 정도가 나가게 되는데요. 거기에 추가로 이런 서술형 문제들을 내어드립니다. 그럼 이 서술형 문제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답을 쭉 쓰시면 제가 여기다가 풀이를 개선할 수 있는 첨삭을 해드리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주간 테스트도 당연히 치겠죠. 그리고 오답은 반드시 하셔야지만 되기 때문에 오답을 하고 집에 가셔야지만 되는데 이 물리는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뒤에 시간이 안 될 수가 있어서 우리 평일 중에 클리닉 추가로 할 거고요. 그 평일 중 클리닉은 여러분들과 정해서 상의를 해서 요일을 정할 겁니다. 질문하기 위해서 오셔도 되고 공부를 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4회차, 9회차에는 누적 테스트를 치게 돼서 앞범위들 모아서 시험을 칠 거고요. 시험을 치고 나면 매번 이렇게 상세한 피드백을 드리게 되는데 요거 절반 정도거든요. 실제로는 아주 긴 피드백을 드리게 돼서 여러분들의 약점이 무엇이고 보완할 점이 무엇인지를 상세히 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카톡으로 편하게 하시면 되고요.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구조화 특강 할 거고요. 아까 개념의 구조화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개념들을 구조화하고 관계들을 정리하는 거는 한 번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한 번 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그 개념들의 구조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도와줄 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개념들을 정리하고 그 연결해드리는 특강을 할 거고요. 언제 하냐라고 하면 누적 테스트 후에 할 겁니다. 그리고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편하게 와서 들으시면 되고요. 꼭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화된 개념들을 가지고 실전 유형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풀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맛봐야지만 되겠죠. 그래서 그 문제풀이도 함께 진행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저의 배제곱 물리 수업은 총 9회차로 진행되고요. 이 물리학의 어려운 파트들 다 다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전기 파트의 경우에는 약간 암기적인 부분이 있어요. 물론 거기도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지만 그래도 다른 파트들에 비해서는 빨리 해결하실 수 있고요. 횟수를 조금 줄여도 여러분들이 잘 해결해내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뺐고요. 나머지 단원들을 조금 깊게 다루겠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 주에 현대물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일부 그리고 마지막 현대물리 파트에서 일부를 다룰 겁니다. 왜냐면 그 중에서 일부는 정말 암기 파트고요. 일부는 통합과학이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반복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만 골라서 수업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배제곱 물리 수업은 강동관에서 29일 날 개강을 합니다. 일요일이고요. 또 일요일 2시에서 5시에 수업을 하게 되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저와 함께 하시면서 배제곱 물리 고득점 함께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